아직 하는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네. 파트 2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이랑 로까지. 아, 좋아요. 네. 제 컨텐츠를 너무 한번 봤으면 다음에 와서 할 게 없어서. 좋아요. 네. 네. 오늘 생로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네. 저는 주식을 볼 때, 저는 철저하게 시장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관점을 볼 때 가치를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를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가격을 가격. 봅니다. 왜냐면, 시장은 다 알고 있다. 이 시장은 실적이 어떻든지 간에 시장에서 주는 가격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반영한다는 네, 거예요. 다 반영이 다 되어 네.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주식이 지금 실적이 완전 엄청 없는 기업이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시장, 그 주식은 앞으로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조선주 엄청 올라갈 때도 막 실적을 땡겨왔던 게 3년, 4년 뒤, 막 2011년, 2022년 그때 예상 수주량까지 대충 막 때려가지고 네, 실적을 땡겨와서 그렇죠. 네. 그걸 다 반영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이나 그런 주식들이 그럴 때 올 여름에 움직였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전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래량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제가 2016년을 왜 말했는지 아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 강의를 할 때나 항상 단골 사례로 드는 게 삼성전자의 2016년 5월 31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럼 뭔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나진 않지만. 나진 않지만 차트에는 뭔가 변화가 보인다. 네, 보이죠. 네. 자, 2016년 5월 초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가 한번 네. 봐볼게요. 이제 시간 순으로 계속 하루하루 갑니다. 밑에 거래량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네. 위주로. 네. 네. 거래량이 그냥 별로 잠잠한데 그러다가 뻥 뛰어나왔죠. 뻥 나왔죠. 그죠? 네. 네. 뭔가 뭔가 앞에 이제, 있는 몇 년치 거래량들을 다 압도한 한 3년치 거래량들을 압도하는 네.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그렇죠. 네. 뭔 일이 있었겠지. 네, 뭔 일이 있었겠죠.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뭔 일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봐볼게요.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는 올라갔네. 네. 그러게. 계속 한번 봐볼게요. 쭉쭉쭉쭉. 일봉이죠, 지금. 네, 일봉입니다. 일봉이 느린데. 대단한 인사이트 있는데, 네. 네. 와. 그리고 계속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많이 올라가니까 슬슬 거래량이 늘어나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죠. 거래대금이 여기서 확 늘기 시작하죠. 음봉으로. 네. 이 정도가 딱 제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이제 이거 하고 아마 액면 분할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봐볼까요? 배당락 말고 액면 분할 나왔죠. 네. 액면 분할 나오면서부터 이제 주가는 쉬어가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한 2018년, 19년 쉬었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대량 거래는 뭐 이제 거래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대량 거래는 결국은 돈의 입출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의 입출금. 돈의 입출금이다. 네, 입출금. 쉽게 말하면 주가가 이런 대형 주식이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력과 더 많은 분석력과 더 똑똑한 누군가가 돈을 엄청나게 쓴 거잖아요. 이날 거래대금은 긁어모으는 거죠. 그죠? 네? 다 네. 매물 받아주면서 그죠? 그죠? 네. 그 보면 이게 엄청나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량 네, 거래. 이 정도 대량 거래면 그럼 뭐겠어요? 그 얘네들도 결국은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주식 투자자들이잖아요. 얘네들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뭐 외국인일지 네, 그죠. 기관일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매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많은 주식을 어떻게 한 번에 달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여기서부터의 전 주도주의 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나왔다고 보면 요 앞에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네. 보시면 그럼 요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있죠. 어디요? 여기 앞에 2015년 말 정도에 2015년 말 이건 뭐 사실 지금 저 끝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좀 약하네요. 네, 이거 좀 약하죠.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요거는 2016년에 나온 거래량들은 이제 누가 봐도 압도적인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주식을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이 거래량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공부가 그다음부터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주식을 여기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지금 대량 거래 네. 나온 거 표 그냥 엄청난 그 전에도 보면 상승했다가 꽤 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죠. 올라올 때 이제 다 던지는 그죠, 거를 그죠. 누군가 확 받은 받아서, 거죠. 네, 그죠? 받아죠. 근데 받은 자들은 분명히 뭐를 이유가 있고 그죠. 자신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왕창 받았다. 근데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적은 양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이만한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근데 이때 당시 제 기억 리포트를 찾아보면 내년부터 업황 굉장히 좋아집니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었겠지만 이 주식을 핸들링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주도주가 쭉 나왔던 거죠. 이 시세가 1년 반 동안. 대형주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관성이 붙으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 LG와 다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하이닉스도 봐볼까요? SK 하이닉스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 없으면 창피한데. 네. 봐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여기도 엄청나게 올랐죠. 예, 여기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얘는 언제가요? 6월 달 말 정도네요. 얘도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 한번 했었죠. 완전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카카오 제가 이거 손님 100% 수익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 말고 꽤 오래전에 여기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제 그 시장주의자인 시장을 보면서 주가와 거래량을 보시는 황 팀장님은 그런 게 하나 그 솟구쳐 오르는 날은 엄청 흥분되겠는데. 그죠. 그죠. 매일매일 그거만 책 서칭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보면 2017년 3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4월이었네요. 이게 보면 4월 5일. 요거는 뭐 제 기준으로는 주가는 충분히 하락을 2년에 걸쳐서 했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보이고 이제 주가는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이 이제 주가 횡보하는 상태에서 거래한 거리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왜냐면 뚜렷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봐보시죠. 네. 그리고 다시 해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왔고 뭐 여기서는 거의 확신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불타기 들어갔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래가 저렇게 뚫렸다고 해서 모든 주가가 저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실은. 네,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또 카카오도 뭐 카카오 뱅크 관련 이슈들이 그때도 한 번 또 불거졌었고 뭐 관련 이슈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라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힌트를 가지고 주도주가 되려면 보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저 그 명분 얘기를 안 하면 좀 큰일 날 뻔해요. 명분. 대량 거래 네. 명분. 그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 명분. 근데 그 명분이 다 됩니다. 실적도 명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수급도 될 수 있고 수급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진행하는 무언가 사업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닥을 잡을 때 대량 거래 나오는 것들을 항상 서칭을 하고 맨날 장 마감하면 그날 대량 거래 나왔던 것들 오늘 보시면 여기 관심 종목을 보면 12월 7일 대량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을 쭉 놓거든요. 오늘 좀 대단한 거 풀고 가시는데 네. 비기를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이런 거 이제 바닥에서 고점에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네. 이화전기는 워낙에 너무 작은 종목이라 네,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있죠. 그러네요. 네, 이거는 네. 뭐 오늘 196원이 있고 상한가를 갔지만 네. 어쨌든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세 분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큰 주식들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의미 있는 것들. 뭐 한미약품도 뭐 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또 해석을 그죠?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또 어떻게 네. 보면 그 경험이고 그죠? 그죠? 네, 이게 경험이고 네. 뭐 그 명분에 대한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네요. 오늘 이제 네. 거래량의 그 급등락 추이를 네. 기준으로 삼는 종목 셀렉. 자, 이거 MC넥스 한번 봐볼까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거죠. 앞에서 보면 지금 분명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뭔가 좀 특이할 정도로 볼록볼록 이렇게 많이 불쑥불쑥 나오죠? 네네. 그럼 누군가는 이거를 물량을 넘기는 거던가 이걸 이용해서 아니면 이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양봉 캔들 색깔이랑 거래량 색깔이랑 일치시켜 놨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 거래량 캔들이 빨갛다는 거는 양봉인 날만 이제 양봉인 날 거래량만 터졌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오르는 날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내리는 날은 거래량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는 누군가 왕창 사기만 하고 팔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산 주체는 어디 가서 팔을까? 어디 가서 팔을까? 근데 MC넥스를 공부를 해보면 MC넥스가 이런 식으로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 장세지만 다시 매기가 중소형 장세로 왔을 때 이 명분을 갖다 붙였을 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MC넥스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 주식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섹터로 이제 엮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이런 상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근데 무조건 성공하느냐? 무조건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고생한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네.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먹고는 나왔어요. 먹고는 나왔는데 고생을 너무 오래 했어요. 볼게요. 그래, 볼게요. 네. 재밌네. 네. 네. 2019년, 네. 하다가. 쭉 가다가. 여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이제 주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내년에 업황 좋아진대라고 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근데 한번 주가 볼까요? 네. 주가가 잘 가는 척 하다가 밀리다 이때가 그거였죠. 7월부터 무역 분쟁 이슈가 터집니다. 그 일본이랑 이제 그 뭐죠? 일본이랑 그 네. 기술 소부장 뭐 관련 뭐에서 네. 수출 제한. 네, 수출 제한 이런 거 걸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확신이 들었던 게 여기 이 거래량. 이 정도면 투매도 나오고 다 했구나. 저는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버티면 먹는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하면, 9만 원대 샀던 게 7만 원대 와 있으니까, 예. 주가도 빠질 때 보면 거래량도 없이 밀렸기 때문에 그냥 버텼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그 격언 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잘 안다는 믿음에서 실패를 한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버텼다가 이렇게 어렵게 고생한 주식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행히 예상대로 올해 코로나 나오면서 이제 유가도 좀 많이 싸지면서 금호석유. 네, 올해 그러면서 대박 종목이잖아요. 올해 대박 종목이 하나 결국은 매매 이제 뭐 물타기도 하고 중간중간 네. 트레이딩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다시 거래되는 근데 원래 페이지가 왔죠. 시장주의자와 매매주의자 사실 거기까지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매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먹고 나왔는데 네네. 굉장히 어렵게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잘 안 되면 한번 잘라냈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줘야 되는데 뭐 작년에는 또 워낙에 또 다른 또 변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고생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자 올해 화려하게 했던 종목 중에 시젠을 한번 봐볼게요. 예, 좋네. 이렇게 종목 핫했던 종목들 네. 보니까 좋네. 네. 시젠도 보면 신호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젠 관심 없었을 때, 네. 관심 없었을 때 여기였죠. 야, 그때 그냥 모든 종목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아까처럼 네. 거래량 급증 종목 그죠? 그거를 그 검색 조건을 달아놓으면 네네. 갑자기 거래량이 몇백 프로 늘어나는 게 그렇죠. 잡히잖아요. 잡히죠. 그러면 이거 뭐지?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봐요. 네. 봐보세요. 이게 2019년 11월입니다. 네. 우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네. 근데 아마 그 중국에서 이슈가 났을 때가 아마 11월 작년 맞아요. 11월 정도잖아요. 11월, 예. 그때부터 이 돈을 쓴 애들은 주포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예. 이런 거래량들이 기반이 돼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완전히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저는 여기 정도가 고점일 줄 알았는데 이때가 4월달, 5월달이 뭐였냐면 이거 그냥 감기야. 오래 안 가. 그랬었던 점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주포가 더 시세가 더 한 번 더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 치료제들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은 여기는 생략하고 그러게요. 네. 여기는 생략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사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11만 원에 사서 30만 원 사를 3배긴 한데요. 네. 사실 여기서 사서 30만 원까지 버티긴 사실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네. 대신에 여기서는 되게 쉽게 살 수 있었을 그게 거죠. 얼마짜리? 27,000원. 네, 27,000원에 사서
한 뭐 예를 들어 싼 고점에 팔았다. 네. 13만 원에 팔아도 이게 4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사실 확률. 여기서 못 팔았을지언정 싼 고점 뭐 이런 급등 주식들은 산 하나로 죽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 고점에서 판단 전략으로 접근했었어도 꽤 많은 수익이 났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대형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애들은 반드시 매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요. 안트로젠 한번 봐볼까요? 안트로젠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집의 정석이었습니다. 안트로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크게 있었고요. 여기서 2016년 그리고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합니다. 뭐 이때 계속 공부를 했으면 얘네들이 뭐 이제 관련 지금 이제 무슨 약을 했는지 이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신약 같은 거. 네, 신약 같은 거 했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이제 붙어야 되는 자리죠. 네,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맨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2만 원 주가를 받던 사람이 27,000원에 살려고 하면 못 사죠. 어렵지만 네.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사야 돼요. 왜냐면 2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 건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몇 번이 나왔냐면 4번이 나왔죠. 그것도 2달 만에. 대량 거래가 석 달 만에 거의 2달 정도 만에 대량 거래가 4번이 나왔어요. 저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빨간 게 양봉.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날 양봉의 거래량이 나온 거래량을 거죠. 표시한 네.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주도주와 동행하는 방법. 주도주는 시장에서 강세장에는 늘 주도주가 있다. 그러면 주도주를 어떻게 찾을 거냐? 오늘 시장주의자 황유현 선생님께서 네. 오늘 좋은데 시장주의자? 네, 시장주의자 네. 황유현 선생님께서 오늘 그 단초를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량, 압도하는 거래량이잖아요. 네, 그죠? 단순히 뭐 거래가 많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평균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평균 거래량 거래되고 뭐 삼성전자 100억 거래되는 거랑 코스닥 100억 거래되는 건 다르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종목만의 평균 거래량 대비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압도하는 거래량, 명분,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